10년을 경영하여. 거기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준선님 준비됐죠? 한선님 괜찮아요? 네,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자, 펴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어제 걷어간 문법 노트 있잖아요. 문법 노트 제가 쭉 검사를 해봤는데 갈수록 아이들 글씨가 유니콘 한 마리 등장했어요. 네. 유니콘이가 나왔어요. 코니코니, 니코니. 자, 하지마. 야, 노트 필기한 걸 보니까 갈수록 아이들이 글씨가 그쵸? 아름답지 않아요. 매년 보는데 올해는 특히나 아이들 글씨가 그렇게 아름답진 않더라고요. 다만 이제 선생님이 포인트는 글씨를 얼마나 예쁘게 썼느냐라기보다 그 내용이 빠진 게 혹시 없느냐 이런 걸 중심으로 봤거든요. 빠진 내용 없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성이 담겨 있느냐 이거예요. 지훈님, 두 가지 기준이 뭐라고요? 그렇지, 내용상 빠짐없이, 그리고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글씨가 정성이 들어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니코님, 어떻게 알아요? 갈겨 쓰지 않고 뭔가 반듯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글씨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알아볼 수 있지 않나요? 그쵸? 반듯하게 쓰려는 노력은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대략 한 2명 정도, 3명? 한 3명 정도가 그래도 좀 정성스럽게 작성한 것 같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상식은 언제 거행하기로 했습니까? 우리 시상식은 내일, 금요일. 애들이 많이 있을 때 해야죠. 그쵸? 전체가 모였을 때. 두 분을 제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잘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데 사실 여러분 선배들이 필기한 것들 중에서 뽑아놓은 거거든요. 글씨가 일단 판독이 가능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크기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조금 크게 보이지? 이런 식으로 좀 정성은 기본이고요. 일단 글씨가 알아볼 수 있게 이쁘게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쵸. 알아보기 쉽죠? 이런 거야. 니네가 필기한 거랑 비교해봐. 한세님? 니 노트 봐봐. 니 노트랑 비교를 해봐. 아주 깔끔해.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정도로 깔끔하고 정성 어린 노트는 사실 이거 우리 기억나죠 이거? 이거 뭐야? 관형사 있잖아요. 이거죠 했던 거. 이런 게 없어. 좀 아쉽더라고. 이렇게까지 아름답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또 고르다 보니까 이제 차선책을 이제 찾는 거죠. 얘들이 그래도 그 가운데서 그래도 괜찮게 작성한 거 이제 이렇게 선별을 해봤어요. 알겠죠?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기대하시면서 과연 누굴까? 주인공 2명은 과연 누굴까? 니콘 기대를 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진도 1일 과제 중에서 고전 시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거 말없은 청산이요. 이 작품 이어서 그 아래에 있는 작품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펜 들고, 자, 준서님 펜 들고요. 이 작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공부하게 될 국어 교과서 11종 11가지 출판사에서 나오는데 11개 출판사 가운데서 신사하고 창비 2개 출판사에서 수록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서 배우게 되는 문학교과서 10종 문학교과서 10개 출판사 가운데 금성하고 동화에 실려있는 작품이거든요. 잘 봐야 되겠죠. 자, 1학년 대비도 되면서 2학년 내신 대비도 된다. 지금부터 잘 봅시다. 자, 초장, 중장, 종장, 첫 줄, 가운데 줄, 마지막 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첫 줄, 초장 볼게요. 서술에다가 밑줄을 그어보는 거예요. 경영하여. 여기서 경영한다는 얘기는 구상한다, 계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계획해서 10년 동안을 계획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 부모님들 전원주택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준서님, 바깥 풍경 아름답죠? 그렇게 내다보이는 풍경이 전원주택은 더 끝내준단 말이에요. 막 앞에, 집 앞에 막 강이 흐르고, 막 뒤에 산이 막 새가 울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초려 3간이라고 나왔는데, 괄호 처리 딱 해보시고요. 초려 그러면은, 이 초자가 무슨 초자예요, 주은님? 풀 초자죠, 그쵸? 이거 농막집 몇 자야? 집 몇 자야? 풀집. 무슨 말이야? 초가집, 초가집. 초가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가집은 몇 칸짜리 초가집이에요? 이렇게 풀로 지붕을 만들고 방을 몇 칸짜리로 만들어요? 그렇지, 세 칸, 세 칸. 3간이라고 하는 거는 세 칸이라는 얘기예요, 세 칸. 그래서 세 칸짜리 초가집을 말해요. 자,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칸짜리 초가집을 얘기해요. 자, 지어내니 밑줄. 1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어쨌다고요? 실제로 이제 지어냈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다가 지었을까요? 아직은 몰라요. 그쵸? 그래서 중장 두 번째 줄로 내려가면은 나 한간, 달 한간에 청풍 한간 맞춰두고 야 여기 동그라미 할 거예요. 자연 속세 가운데 자연을 뜻하는 것들 동그라미 해볼게요. 달 보이죠? 또 뭐가 보여요? 청풍 보이죠? 그죠? 이런 게 다 뭐예요? 달과 청풍 하면은 다 자연이에요, 자연. 우리 배운 표현상의 특징 배운 거 있잖아요. 비유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직유, 은유, 화류, 의인 가운데 마지막에 뭐였어요? 대유. 그렇죠? 이게 대유예요, 대유. 자연 전체를 나타내는 하나하나의 부분 통해 전체 빗대 표현하기. 알겠어요? 부분을 통해 전체를 나타내기. 대유법이에요. 자연을 나타내는 말들이죠. 해석 갑니다. 청풍할 때 청자가 무슨 청자예요? 청자? 맑을 청이야? 푸를 청이야? 맑을 청자예요. 그래서 무슨 바람? 맑은 바람. 맑은 바람. 자, 내가 집을 10년 동안 계획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초가집이에요. 방 몇 칸? 하나, 둘, 세 칸. 세 칸인데 내가 한 칸을 차지하는데 그쵸? 내 집이니까 일종의 새방을 운영하는 거예요. 새를 주는 거예요. 자, 누가 들어와 살아요? 달이 들어와 살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와 살아? 바람. 맑은 바람이 들어와서 살아요. 지금 여기서는 청풍이라고 나왔죠? 청풍이 들어와서 살아요. 이거부터가 벌써 뭐예요?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빨간 펜 들고요. 주소님, 한세님, 빨간 펜 있어요? 자, 빨간 펜으로 지금 맞춰두고 있죠. 맞춰두고에다가 검정색으로 밑줄을 일단 그으신 다음에 맞춰두고 하면은 거꾸로 지읒을 디귿으로 아니 기역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시옷은 티옷으로 바꾸고요. 그래서 맡기다 알겠죠? 맡겨두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각각 한 칸씩 차지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빨간 펜으로 두 가지를 쓸 건데 이 중장에 괄호 처리를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의인법이다라고 일단 하나 쓸 수 있어요. 지훈님, 이걸 의인법이라고 본다면 이유는 뭘까요? 왜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치. 아니 달이나 바람을 뭐 취급하고 있어요? 같은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취급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방에 사람이니까 들어와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의인법이에요. 알겠죠?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 한 집 안에 가족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나요? 같은 집에 살아가고 있어요. 같은 집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나와 그쵸? 자연물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쵸. 그게 또 시험에 나와요. 창문이 열렸지. 이렇게. 옆에 공사 중인가? 자. 그래서 쓰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일단 의인화, 의인법. 두 번째. 무라, 그 다음에 뭐야? 일체. 이렇게 무라일체. 준서님, 이 무라일체 할 때 물이 뭐라고요? 물이 뭐라고요? 물건 할 때 물인데, 물이 뭐예요, 여기서?
자연물 할 때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연이라고 하는 거야. 자연과 아는 뭐야? 나 자인데 여기서 나는 사람이야 자연이야? 사람. 자연과 사람이 일체 그러면은 한 몸이다 이런 뜻이 한 몸이다. 왜 한 몸이냐? 둘이 진짜 한 몸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집에 살잖아요. 이해되죠? 사람처럼 식구처럼. 한세님 아시겠죠? 이거 2교시 시험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강사는 이라고 했어요. 드릴 띠 없으니 밑줄 딱 긋고 시옷은 받침으로 돌려요. 그쵸? D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D는 뭐뭐 할 대, 곳, 장소를 뜻하는 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쵸? 이 대는 D는 대로 해석하고 뭐뭐 하는 곳. 자, 요거 드릴 때 할 때 이 리을은 다시 받침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사람을 밖에 있던 걸 안으로 들이다 랄지. 알겠어요? 친구를 내 방 안으로 들이다. 알겠어요? 주다라는 것의 높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들이다라는 것 들이다. 드릴 곳이 없으니 라고 했거든요. 자, 누가요? 강산이 뭐죠? 강과 산이잖아요. 자, 보세요. 방이 몇 칸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 둘, 세 칸짜리야. 근데 이미 다 방이 찼어요. 이해되죠? 나도 있고 달도 있고 바람도 있고 들어올 방이 없잖아. 일단 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커요 작아요? 강과 산은 사람이 지어놓은 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크기가 아니잖아요. 너무 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제 들여올 수는 없고 둘러두고 밑줄, 보리라 밑줄 딱 그어보세요. 둘러둔다는 얘기는 색깔 다른 걸로 여기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을 텐데, 자, 예소님, 무엇처럼이라는 말을 넣어볼게요. 둘러보는 것 중에서 실내 인테리어 소품 중에 뭐가 있을까요? 실내 인테리어 소품 중에서 방 안에 이렇게 둘러두고 보는 거, 쫙 삥 둘러가지고 볼 수 있는 것 뭐가 있어요? 아무튼 이 할아버지 감수성, 옛날 사람 감성으로 보면은 병풍이라는 게 있어요. 병풍처럼 둘러두고 보리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칠판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려볼 텐데 들여놓을 곳이 없으니까 자,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산. 그리고 뭐예요? 강이 이렇게 강산할 때 강 이렇게 있고 이게 강이고 이게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여올 곳이 없으니까 집 밖에다가 빙 둘러놓고 보리라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무엇처럼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무엇처럼? 병풍처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다는 얘기는 감상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빨간색으로 또 쓸 건데 이런 작품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즐기는 정. 그래서 네 글자로 뭐라 그래? 강호 한정가다 이런 얘기예요. 강호 한정을 노래했다. 이런 말 시험에 나오거든요. 뜻풀이 갑니다. 강호가 뭐예요? 강호? 강과 호수. 강과 호수는 무엇의 일부? 자연. 그래서 자연 속에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야. 강호는 강과 호수, 자연이에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뜻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즐기는 뜻. 이게 이제 강호한정이라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그런 말이 선지에 나오면 맞다고 해야 돼? 틀리다고 해야 돼? 맞다고 해야 돼요. 맞잖아요.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가족처럼 한 몸처럼 지내고 있잖아요. 이해되죠? 오케이? 어렵지 않지? 자, 뜻풀이 뒤에 나와 있는 전문풀이 볼게요. 지금부터 방금 읽은 거 공부한 작품 있잖아요. 한세가 소리내서 전문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년을 경영하여. 자, 전문풀이 다 함께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요. 자, 읽어주세요. 네네. 어렵지 않죠? 자, 요거를 다음 시간에 그대로 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넘어갑니다. 눈 맞아 휘어진 데를 이제 국어 교과서 11종 11개 출판사 가운데서 비상 출판사 비상박
원천석 선생의 작품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눈 속에서 우리가 뒹굴고 재밌게 놀면은, 니네 그 인스타에 보면은 이런 영상 많이 올라오잖아. 어떤 영상? 엄청나게 쌓인 눈밭에다가 뭐 오리처럼 생긴 플라스틱 뭐 짝대기 끝에 오리처럼 생긴 거를 들고 집게처럼 이렇게 막 눌렀더니 무슨 붕어빵처럼 눈 오리가 이렇게 확 찍혀져 나오는 거 봤잖아. 본 적 있어? 붕어빵은 밀가루 반죽을 넣어서 익힌 다음에 뚜껑 떼면은 붕어가 나오잖아. 근데 마치 그것처럼 눈을 이렇게 긁어다가 그 짝대기 같은 끝에 이렇게 오리 모양을 딱 매달아 갖고 이렇게 딱 눈을 모으니까 오리가 떡하니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아, 1,000원에 팔아요. 아, 그래? 난 올해 눈 오리를 만들어 본 적 있다. 손들어. 오, 야, 선수들이 모였는데 4명이나. 오케이, 좋아. 그러면 눈 오리를 만들 때 소재가 되는 이 눈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겁나 좋은 거지. 즐기는 도구, 유희의 도구니까. 유희의 도구니까. 장난감 같은 거잖아. 근데 여기에 있는 눈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보통은 고전 시가에서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90% 이상이 눈 그러면은 좋지 않은 거,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 이런 거야. 여기서 이제 이게 부정적 의미의 마이너스의 눈이다. 빨간 펜으로 이제 체크할 거예요. 빨간 펜으로 눈에 세모 처리하고 마이너스 하신 다음에 대는 동그라미하고 플러스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를 만들어 두시고 우리 배운 개념 활용할 거예요. 상반된 속성 가진 녀석 나란히 보여주는 방식을 자 대응이라고 합니까? 대비라고 합니까? 대비, 그렇죠. 대비, 대조. 일단 대조라고 쓰시고 가로 안에 조 대신에 비를 쓸 수도 있다. 대조적 소재 혹은 대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쵸? 맞죠? 부정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눈이에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대나무를 매듭 중간중간 2개씩 매듭을 지어서 대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얘가 뭐예요? 대나무예요. 근데 휘잉 하고 바람이 불면서 지금 뭐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야?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 눈이라고 하는 게 대나무한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죠. 생명에 위협. 그래서 노란색으로 살짝 휘어진 모습을 이렇게 휘어진 모습을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휘어져 있어. 근데 여기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휘어진다라는 거랑 굽어진다라고 하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이거 이제 시험에 나오면 헷갈리거든요. 이걸 이제 내가 쓰라는 데서 써봐. 외적인 것이라고 써봐. 외적이라고 써보고 여기는 내적이라고 써볼 거야. 이렇게 구분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뭐 같은 말인데 왜 이상하다? 왜 대나무가 휘어지기는 휘어졌는데 굽은 건 아니라고? 무슨 개소리야. 그렇잖아요. 한스님 그래요 안 그래요? 허리가 휘어졌어. 그럼 허리가 굽은 거 아니야? 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 맞지? 근데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이해가 돼. 외적인 모습은 휘어져 있으나 알겠죠? 그러나 겉으로는 휘어졌지만 속으로는 휘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휘어졌는데 다시 말해서 외양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죠. 겉모습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휘어졌지 객관적으로는. 그러나 내적인 게 뭐예요? 속마음은 겉모습 했으니까 속마음이라고 볼게. 속마음은 휘어지지 않았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나무가 이렇게 겉모습은 휘어졌어요. 내가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겉으로는 실제로 휘어진 거 맞죠? 그러나 빨간색으로. 그러나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러나 속마음은 어때요? 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구분 X 이렇게 휜 게 맞지만 굽진 않았다. 굽어진 건 아니다. 뭐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일진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돈 내놔 했어요. 그쵸? 그래서 연진이가 와가지고 말이죠. 고데기 들고 와서
동훈이한테 팔 걷어 붙이게 한 다음에 지지는 거예요. 멋지다 박연진! 알겠죠? 그때 동훈이가 찌릿 고데기로 온몸을 지짐 당할 때, 지짐이가 되어버릴 때, 동훈이가 지짐이가 됐어요. 그건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동훈이의 마음 속에서는 연진이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안 꿇었어요? 안 꿇었거든요. 더 글로리 알아요, 몰라요? 아, 모른다. 그래서 표정이 저렇군요. 코니는 아시죠? 니코니는 아시잖아요. 주호님도 아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동훈이가 학교 폭력을 막 당할 때, 막 이리 지지고 저리 지지고 온몸을 지짐을 당할 때, 지짐이가 되어버릴 때, 지짐이가 된 건 맞죠? 흉터가 다 남아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 복수를 이제 막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동훈이의 흉터, 외적인 흉터라면 내적인 의지, 이건 변치 않는 거죠. 복수하겠다. 하루하루가 흉흉할 거야 하면서 복수하는 것이죠. 자, 해석 가봅니다. 국사통고 여기까지 해석되죠. 눈 맞아. 이거 배운 대로 가야죠. 받침으로 돌립니다. 눈을 맞아서 말이죠. 눈을 맞아서 이렇게 눈을 맞아서 휘어진 대를 그랬는데 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는 대나무를 보고 이 대나무를 보고 뉘라셔 그러면 누가라고 했을 때 누가 굽다 통고할 때 티읕을 해석 잘해야 되는데 티읕은 뭐 더하기 뭐라고 분리해야 될까요? 디귿 더하기 뭐야? 디귿 더하기 히읗. 그렇지. 그러면은 굽다고 하던 고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의역을 하면은 뭐 굽었다고 하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예수님 이해됐어요? 고는 이제 의문형이 되는 거죠. 의문형 어미.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의문형 종결 어미 아시죠? 의문형 어미인 거죠. 그쵸? 누가 굽었다고 했어? 동훈이가 동훈이가 마음속으로 누가 동훈이 보고 마음속으로 졌다고 했니? 이런 의미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굽을 절이면 비읍 다시 원위치 시켜야겠죠. 굽다에서 굽을 그러니까 뭐 의지가 꺾일, 포기할, 마음속으로 져버릴 뭐 이런 뜻이야. 굽을 절이면 절이라고 하는 거는 자, 빨간색으로 네모 처리할 거예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표 절은 뭐죠? 마디절자이긴 한데 지조절개할 때 절자거든요. 이해되죠? 지조절개할 때 절자야. 그러니까 굳은 심지 마음속에서 꺾이지 않는 의지. 이해돼요? 본인이 생각하는 지향하는 바, 뜻 이런 거야. 그래서 굽을 절이면 굽을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예요. 그쵸? 굽는다는 거는 타협하는 거고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굽을 져버릴 포기할 절개라면은 눈 속에 풀을 쏘냐? 풀을 쏘냐 밑줄을 딱 긋고 우리 배웠던 거 고전시가 해석법 4가지 읊어볼까요? 가은님 읊어봐. 복습해야 돼. 국어는 복습해야 반복이야. 반복. 자, 고전시가 해석하는 방법 기억나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연진이냐? 연구냐? 연구해야 한다. 어떻게 되도록? 언제까지 할 거예요? 연구를 두고 오랫동안 뭐 될 때까지? 원활하게 해석될 때까지. 자, 그래서 무슨 두원? 연구두원. 뭐라고요? 연구두원. 알겠죠? 연구두원. 니코니 뿔 어땠어요? 뿔 뽑혔어요. 친구 뿔 뽑아버렸어요. 주우님 잔인합니다. 자, 연은 뭐였죠? 연철은 분철로 기억나요? 그래서 지금 계속 했던 게 다 뭐야 이거 구불 연철되어 있는 거를 분철시키는 거잖아. 이해돼요? 받침으로 원상태로 돌리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이거. 이건 해석 어떻게 해? 의가 아니라 뭐로 해석한다? 의가 아니라 우. 그렇지. 몇 번이야, 몇 번? 그렇지, 원. 원순 모음으로 변화시키지 않은 건 변화시킨다. 원순 모음이 뭐가 있었더라? 한세 대답해. 원순 모음 네 가지 읊어봐. 모음 중에 원순 모음. 입술 모양이 우 동그랗게 되는 거, 입술 모양 동그랗게 되는 거. 네 가지. 시작. 우, 오, 위, 위. 이 네 가지가 있었죠. 우. 선생님. 그 중에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대체로 의로 나오는 거를 뭐로 바꾼다? 원순 모음인 우로 바꾼다 였잖아요. 기억나죠? 자, 풀을 쏘냐 그래요. 푸르겠는가?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해석하는 게 좋겠죠? 자, 냐에다가 동그라미 해볼까요? 냐도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의문형 어미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굽을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했거든요. 만약에 져버리고 포기할, 타협해버릴 절개였다면은 눈 속에 푸르겠느냐라고 답정너로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답정너야, 그치? 서리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거 서리법이에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서리법일까요? 주우님,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눈 속에 풀을 쏘냐. 굽을절이면 눈 속에 푸르겠는가? 굽을 절개라는 거야? 굽지 않을 절개라는 거야? 그렇죠. 굽어지지 않음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하고 통해요? 위에서 뭐하고 통해? 굽다턴가. 누가 굽었다고 했어? 굽었어, 굽지 않았어? 굽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굽었다고 했어? 굽지 않았다고. 하고 싶은 얘기 뭐야? 굽어지지 않는다. 의지, 절개. 알겠어요? 대나무의 속성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 대나무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의지, 밑에 나와 있는 거, 절개, 지조. 알겠어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준서님 아시겠죠? 네. 오늘도 기둥이랑 씨름 중이에요. 오늘 누가 이길 거예요? 기둥이 이겨요? 준서 머리가 이겨요? 준서가 이겨요? 아, 좋아요. 자, 아마도 세안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자, 다시 빨간 펜으로 박스를 해요. 절개를 다른 말로 네 글자로 풀어 말할 수 있어요. 절개를. 꺾이지 않는 의지, 지조, 절개, 변함없는 마음 상태. 알겠어요? 이거 뜻풀이 가볼게요. 한자를 잘 들여다보시면은 세가 뭐예요? 세한 그러면은 한창인 추위, 한겨울의 추위를 뜻해요. 그래서 이 왼쪽에다가 밑에 써볼게요. 한겨울의 추위, 한겨울의 추위. 그러니까 뭐 그 추운 때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절기상 아주 추운 때 절기 있잖아요. 소설, 대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고절했어요. 변하지 않는, 자, 변하지 않는, 자, 높은 절개를 세한고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자가 외로울 고자긴 해요. 그러니까 외로울 고자인데 홀로 한겨울의 추위에 다 쓰러져 죽어갈 때 홀로 빡 버티는 그런 절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높을 고자에서 높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세다, 강하다라는 뜻으로 높은이라고 의역하는 거야. 알겠죠? 진짜 높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 낮다 높다가 아니에요. 자,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변하지 않는 높은 절개. 네 글자로 뭐라고요? 시작. 세한고절. 알겠죠? 누구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대나무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대나무. 알겠죠?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푸를 쏘냐라고 했는데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색깔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 세 글자로 무슨 어라고 합니까? 색채어. 그렇죠. 그럼 다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푸르다라는 말이랑
눈을 연상해 보면 이 대조 대비가 내용으로도 대조 대비지만은 색깔로도 대비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색채 대비라는 말을 여기다가 한 번 더 적어보는 거예요. 대나무와 눈은 색깔이 달라요. 다른 색깔 두 가지 이상이 나오면 색채 대비, 색채 대비.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선생님 이해되시죠? 지금 선생님 강의에 감동하신 거예요? 눈물이 지금 글썽해요. 좀 닦으세요. 괜찮아요? 혹시 티슈 있어요? 좀 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작품도 마무리 됐거든요. 자, 요거는 예소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한번 전문풀이 읽어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읽어주세요. 전문풀이 읽습니다. 네, 뭐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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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좋아요. 뭐 어젯밤에 혹시 술 한잔 하신 건 아니죠? 네, 좋아요. 걸걸한 목소리로, 토속적인 목소리로 읽어주셨고요. 잘하셨습니다. 자, 요거 이제 2교시 때 시험 볼 거예요. 지금부터 문법 노트 펴겠습니다. 자,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학교로 도피하는 가운데, 명분을 쌓아서 학교로 도피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한겨울 추위를 꼿꼿하게 견뎌내는 눈 속의 푸르른 대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대나무들아, 무럭무럭 자라거라. 문장 표현으로 갑니다. 몇 페이지? 14페이지. 문법 표현으로 갑니다. 문법 범주 문장 표현이에요. 종결 표현부터 갑니다. 준비됐나요? 펜 들고. 야, 다시 한번 봐. 필기할 때, 사실 필기도 중요하거든? 자기 스타일대로 필기하는 게 이제 우선이긴 한데, 가급적이면은 봐. 지금 선배가 필기했던 이런 형식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라기보다 정성이 느껴지니 안 느껴지니? 반듯하게 쓰려고 노력했잖아. 정성. 그리고 약간 좀 크게. 크고 반듯하게.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필기 잘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종결 표현 보시고요. 문장의 정의상, 내용상, 완결, 형식상, 종결이라고 했잖아요. 끝이 있어요. 뭐요? 니 거 주라고요? 이게 다 돌려받았는데. 너 아까 어디 갔다 왔어? 딴 애들 다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래요? 뭐 우리 지아님이야 뭐, 네, 늘 이렇게 늦게 등장하시니까요.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끝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종결 표현은 여러분들이 밑으로 쓰세요. 이 밑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5가지 써보세요. 숫자를 5까지 쓸 거야. 5까지 쓰시고요. 이건 쉬운 거니까 전에 했던 종결 어미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 첫 글자로 기억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멍청이야 이런 평 멍청이야 명청이야 명청이감 뭐라고요? 명청이감 이런 평 명청이감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종결 표현은 5가지가 있는데 완성해 보겠습니다. 평은 뭐였죠? 평범하게 서술한다. 평서. 알겠죠? 그 다음에 명은 뭐야? 명령형 종결 표현. 청유형 종결 표현. 의문형 종결 표현. 감탄형 종결 표현.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빨간 펜. 종결 표현 5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종결 어미가 있습니다. 내가 네 애미다. 자, 종결 어미 읊어볼 거야. 시작. 외우는 방법 뭐였죠? 무구정광때 따라니경. 알겠어요? 불경을 외우듯이. 뭐라고요? 따라다니구나 따라다니구나 따라다니구나. 가은이 기억나요? 따라다니구나 따라다니구나 따라다니구나. 알겠죠? 자, 써보세요. 시작. 따라다니구나.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의문형 종결어미는 니 말고도 엄청 많죠. 엇박자로 시작하는 흥겨운 멜로디, 귓절을 간지를 피고 있죠? 읊어보세요. 시작. 니까냐 꾸려랴 까. 같은 거. 구나만 있어요? 아니죠. 기역, 니은. 나도 알아. 아는데 창조적으로 변형을 가한 거라고. 기역, 니은, 춤이잖아. 기역, 니은, 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 있어요. 읊어봐. 시작. 감탄형 종결어미.
구나, 노라, 도다, 로다. 오케이? 오케이. 자, 끝. 다음. 다음 갈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표현? 높임 표현이 있습니다. 높임 표현. 자, 예소님, 먹다의 높임 만들어 보세요. 먹다의 높임? 먹으시다도 있고, 높임말로 써본다면은 드시다도 있고, 또 잡수시다도 있고, 그쵸?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볼 거예요. 다 됐죠? 아니요. 옛날에 다 했던 건데. 높임 표현은 이제 오른쪽에다가 적어 볼 거예요. 다시 띄울 거니까 찾아봐. 높임 표현. 높임 표현에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내신에서 나올 때 일단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거랑 이거거든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먼저 구분하는 게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높임의 대상이 되는 걸 괄호 안에다가 문장 성분 명칭으로 쓸 겁니다. 뭐라고요? 문장 성분 명칭. 높임의 대상이 되는 걸 괄호 안에 써볼 거예요. 눈치챘겠지만은 1번과 다르게 2번은 높임의 대상이 두 개예요. 알겠죠? 자, 높임 표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으나 쉽게 나오면은 우선적으로 이 두 가지 구분하는 걸 묻는다. 문장 성분상 주어를 높이는 높임이 있고 주어가 아닌 두 가지를 높이는 게 있거든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높임 표현으로 내려갔어요. 자, 높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주어를 높이면 지훈님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죠? 주어를 높이면은 무슨 높임이라고 그랬죠? 주어의 주자에 주목하셔야 되는 거야. 주어의 주자. 그래서 무슨 높임? 그렇죠. 주체 높임. 주체 높임이 있어요. 주체 높임. 주어의 주 따가지고 주체인 거야. 오케이? 주어를 높이면 주체 높임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주어 말고 목적어 목적어는 잘 기억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야.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목적어 또는 이걸 높이면 주체가 아니라 주체 나왔으니까 반대 뭐가 있어? 객체, 대상이 된다. 그런 뜻으로 나근데 객자, 객체 높임. 객체 높임이 있어요. 주체, 객체 기억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목적어는 잘들 기억하시는데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 준사님? 객체 높임, 문장 성분상 얘를 높이면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데 목적어를 높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뭘 높이면 객체 높임일까요? 뭔가요? 병신아. 아니에요. 뭐예요? 부사어예요. 부사어. 부사어를 높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면은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개념은 이해됐죠? 다시 문장 성분상 주어면 주어 높임이면 주어의 주, 주체 높임. 주어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면 나그네 객자 써서 객체 높임이라고 한다. 시험에 나올 때는 자 빨간 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못 풀어요. 문제 풀 때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몇 가지?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체 높임은 기억하는 방식. 나 기독교다. 손 들어보세요. 종교가 기독교다. 손 들어봐. 우유입니다. 준서님.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천국 가시겠네요. 좋습니다. 자, 주님이라고 이제 외울 거예요. 한선님. 주님 하면은 자, 신께서 계시다. 신께서 계시다. 주님께서 계신다. 신께서 계시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내가 방금 뭐라고 했죠? 주님, 신께서 계시다. 니은 받침 빼고 시 이렇게 이제 마무리. 아시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주님, 신께서 계시다. 신께서 계시다. 시작. 주님, 신께서 계시다. 신께서 계시다. 입에 붙어야 손끝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보다의 높임이 뭐죠? 보시다. 알겠죠? 그쵸? 선생님 이를 높여보세요. 선생님께서. 그죠? 선생님이 있다. 높여보세요. 선생님께서 계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보다에서 보시, 시는 우리 배운 대로 앞뒤 줄표 연결할 거예요. 앞뒤 줄표 연결. 왜요? 선어마럼이야, 어마럼이야, 시는. 한세님, 시작. 선어마럼이, 어마럼이의 앞에 있으니까 선어마럼이. 이해되죠?
자, 됐습니까?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럼 이제 식께서 계시다가 주체 높임인데 객체 높임에 해당하는 거 빨간 펜으로 또 적을 겁니다. 빨간 펜 들어. 준비됐니? 자, 얘는 외울 때 어떻게 배우냐? 자, 우리가 이 객 그랬는데 객은 여행객으로 기억합니다. 뭐라고요? 여행객이라고 할 거예요. 자, 니코님 혹시 해외여행 가장 최근에 가본 해외여행 혹시 여행지 있나요? 스위스 갔다 왔어요? 오, 니코니 스위스까지 날아갔다 왔대요. 대박입니다. 오, 예상치 못했어요. 유럽을 다녀오시다니. 저도 유럽을 갔다 왔는데요. 여행객이라는 말은 왜 꺼냈느냐? 유럽도 있지만 남미 쪽의 나라 유명한 들어본 국가 이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지훈님. 남아메리카 국가들 한번 이름을 읊어보세요. 시작. 오케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이런 쪽에서 지금 이 시간 몇 시예요? 아침 9시 14분이나 15분 무렵에 나누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남미 쪽에 가시면 아침 9시 15분 무렵에 나누는 대사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인사말. 여행객들에게 건네는 인사말입니다.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같은 데서 뭐라고 하냐? 들이닥게 모시다, 들이닥게 모시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쓰면서 발음을 하세요. 뭐라고요? 느리답게 모시다, 느리답게 모시다. 주호님, 저를 보시고요. 느리답게 모시다, 느리답게 모시다. 알겠죠? 그게 남미 쪽의 인사말입니다. 여행객에게 건네는 인사말. 기억할 수 있겠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험 포인트 노란색으로 정리할 건데 이 밑에다가 각각 문법 범주상 해당되는 개념을 적을 거예요. 시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무슨 어미? 선어말 어미 적어. 그래서 얘는 별표. 선어말 어미는 주체 높임에만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객체 높임에는 선어말 어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객체 높임에는 선어말 어미가 없어요. 알겠죠? 객체 높임에는 선어말 어미가 없어요. 그럼 얘는 조사라고 쓰시면 되겠죠. 조사 맞아요. 조사 깨서예요. 우리 주격조사 읊어볼까요? 반복이야 국어는. 국어는 반복이다. 주격조사 읊어봐. 시작. 이가 깨서 에서. 기억나요? 집단 명칭 앞에 붙는 에서. 요게 좀 헷갈리는 거였죠? 깨서도 있었단 말이야. 그쵸? 이가의 높임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게시다는 뭐예요? 특수어휘라고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요? 특수어휘. 특수어휘로 기억해야 돼. 특수어휘, 게시다. 그럼 얘는 높임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써봐. 높임말. 특정 단어의 높임말을 뜻하는 특수어휘예요. 자, 밑으로 내려와. 들이다도 그러면은 조사일까요? 특수어휘일까요? 들이다. 주다의 높임말이잖아. 그래서 특수어휘다라고 해요. 괄호하고 써볼게요. 뭐라고요? 높임말. 높임말이란 뜻의 특수어휘 들이다예요. 자, 깨는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깨는 무엇의 높임이죠? 누구? 에게. 기억나요? 누구? 에게. 자, 한세님. 에게는 무슨 격 조사입니까? 에게. 귓절 맴도는 멜로디가 있습니다. 에게는 무슨 격 조사죠? 에서로에게와 과, 에서로에게와 과, 에서로에게와 과. 무슨 격 조사예요? 아, 실망입니다. 주우님? 니콘이 뿔이 주우님 머리 위로 올라갔네요? 뼈다귀 같아요. 자, 뼈다귀 같아요. 이제 막 뭘 잡섰어? 자, 에서로에게 에와 과. 무슨 격 조사? 지훈이 얘기할 거예요. 무슨 격조사? 그렇지. 부사격조사, 그렇죠. 부사격조사, 애기의 높임이잖아. 그치? 일단, 조사예요, 조사. 부사격조사, 애기의 높임이니까. 애기, 누구에게. 모시다는 뭐죠? 특수어휘라고 써야 돼. 특수어휘, 높임말. 특수어휘, 지금 높임말이다. 라고 다시 한번 써두신 다음에, 중요한 거. 객체 높임에는 선어말 어미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기억해야 돼. 그리고 또 쓸 거야. 게시다는 무엇의 높임이에요? 있다의 높임이고, 있다의 높임. 들이다는 무엇의 높임이에요? 주다의 높임말이고.
모시다는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건 좀 어렵거든요. 이건 좀 어려워요. 가은님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모시다는 어떤 단어의 높임말일까요? 높임말인데 모시다는 원래 어떤 단어의 높임말이에요? 원래는 어떤 단어였을까요? 할머니를 모시고 가다 할 때 모시다예요. 친구를 이라고 해볼게요. 친구를 모시고 가진 않잖아요. 그렇지, 데리다. 오, 데리다에 데리다. 데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데리고라고 쓰는데 활용해서 기본형은 데리다예요. 데리다의 높임 모시다예요. 기억할 수 있겠니?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일단 시험 포인트야. 그래서 입에 자꾸 붙어야 손끝으로 나와요. 읊어볼게요. 주체 높임은 문장 성분사 뭘 높이는 거라고? 주어야. 세 개 읊어봐. 주님. 시작. 시께서 계시다. 시께서 계시다. 무슨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은 여행객의 객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남미에서 인사 나눌 때 이 시간에 뭐라고 인사말 한다고요? 시작. 들이잡기 보시다. 들이잡기 보시다. 알겠죠? 기억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대답해 볼 거야. 주호님. 깨서는 주체야, 객체야? 깨서. 시작. 주체. 깨는요? 객체. 그렇죠. 한세님. 깨는 주체야, 객체야? 깨. 객체. 깨서는? 깨서? 깨서? 아, 주체. 깨는요? 객체. 깨는? 오케이. 잘했어. 이 두 개를 일단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좋은 올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고생하고 있으니까 먼저 쉬어버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어? 지금 가야 돼? 네. 뭐야? 이 새끼야. 거짓말하지 마. 진짜요? 어디 간다고 그래? 왔다 가는